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셨나요?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진짜.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면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작살이 났는데도 지금 0.5%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중에 플러스 전환까지 했었죠. 제가 엔비디아랑 테슬라, TQQQ, SXL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제 TQQQ가 9.2% 빠졌고 SOXL은 10%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5.8% 빠졌고 테슬라 5.3%. 제 주력 종목이 완전 폭락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타격이 컸었는데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하락으로 꽤나 선방을 하면서 이제 해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 주식이 막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경신할 때 삼성전자는 계속 땅굴을 팠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나 미국 주식 정도 되면 그냥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상승기와 하락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잘 나갈 때는 미국 주식에 몰빵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미국 주식이 폭락하고 삼성전자가 잘 버텨줄 때는 야, 나눠 넣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어제도 기관이 매도 폭탄을 엄청 쏟아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관이 3천억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내야 되니까 뭐 차익 실현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나서 이렇게 팔아치우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리가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20위권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크게 받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꽤나 선방을 하고 있고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은 요즘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네이버가 4.5% 폭락 중이고 카카오는 4.7% 폭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느새 10만 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러다가 지금 10만 원대 벽이 여차하면 깨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카카오가 한참 잘 나가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로 갈아타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가 워낙에 잘 나갔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최근 6개월 차트를 한번 펼쳐봤거든요. 삼성전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3.9%, 카카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37.5%입니다. 물론 저도 배가 아파서 카카오를 한 주 매수하긴 했었지만 그건 그냥 멘탈 관리 차원에서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매수한 거였지 제 주력 종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댓글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 경험상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약간 감정적으로 갈아타게 되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시면 차라리 그냥 있는 분량은 놔두시고 추가 매수를 잘 나가는 종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6개월 성과를 보니까 역시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카카오가 어느새 6개월 만에 거의 뭐 마이너스 40%를 찍고 있고 금방이라도 3만원까지 빠질 것 같던 삼성전자는 어느새 8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6개월간의 성과를 봤을 때는 이렇게 면과 암이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때 다른 종목이 잘 나간다고 해서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갈아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잘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아예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꼴랑 한두 주라도 매수를 하는 게 배 아픔 방지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어떻게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3.3%나 폭락을 했고요. S&P 500도 2%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다우존스조차도 1% 넘게 하락을 했죠. S&P 500 맵을 보면 지금 뭐 피바다를 넘어서 완전히 정육점 수준입니다.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4% 가까이 폭락했고 애플도 2.6%나 빠졌습니다. 구글도 4.6% 하락했고요. 테슬라 5.35%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 4%, 아마존 2%, 세일즈포스 8% 넘게 빠졌습니다.
어도비도 7% 폭락했고요. 페이퍼홀딩스 2% 하락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 이슈로 증시가 꽤나 휘청이고 있는데 심지어 금융주들도 다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외 없이 인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폭락을 했고 TSMC 4.7%, 마이크론 2%, 엔비디아 5.7% 폭락했습니다. 연준에서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하자마자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사록 내용을 보면 보유채권을 매각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논의했고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암시했습니다. 자, 이거 솔직히 우리가 뻔히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쌓이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과 코인으로 돈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르죠. 또 한동안 사실상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른 것도 사실 꽤 많이 작용을 했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너무 시중에 넘쳐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시중에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너무 한 번에 막 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럼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2배 정도 속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또 폭락하고 작년에는 정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꽤나 많이 휘청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회의록에서 공개한 내용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됐고 실제로 주가에도 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게 공개되고 나니까 또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빠르면 3월에 한 번 할 것 같고요. 6월과 7월 중에 또 한 번, 그리고 11월이나 12월 중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망치에 불과하지만 사실 금리 인상 자체가 주식시장에 무조건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와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솔직히 금리 인상한다고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상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 금리가 오르면 생활이 쪼들려집니다. 이자로 많이 나가니까요. 그럼 당연히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거죠. 또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 좋아지죠. 그리고 은행 정기 예적금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상대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나 정기 예적금으로 조금 더 몰릴 수 있고 또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원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죠. 또 금리 인상 이슈로 주가가 폭락하니까 반대 매매 당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당분간 금리 인상 이슈로 여러 번 또 휘청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거니까 현금화 시켰다가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죠.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점과 저점을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낙폭이 클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각자 능력껏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자신 없는 분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언제 어떤 반전이 나와서 폭등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이라고 보고 홀딩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